이 영상은 인플루엔셜로부터 제작비를 지원받은 유료 광고 영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그간 제가 읽기를 너무나 기다려왔던 책, 밤을 새며 읽었던 책, 그리고 제 독서 슬럼프를 단번에 날려준 책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새학기가 다가오면서 마음이 좀 다급해져서 한 권의 책에 진득하게 붙어있을 수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책은 정말 오랜만에 뒷부분이 궁금해서 안 읽고는 견딜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그런 책입니다. 바로 리뷰 시작할게요.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책은 바로 이민진 작가의 파친코입니다. 출판사는 인플루엔셜이고요. 올해 초에 애플 TV 플러스에서 드라마 파친코가 공개됐잖아요. 원래도 유명한 작품이었지만 그때 정말 큰 주목을 받았던 책인데 하필 그러고 얼마 안 지나서 판권 계약이 종료되면서 절판이 된 적이 있었죠. 중고 서점에서도 구하기 힘들 정도가 돼서 뉴스에도 나왔던 게 기억이 나는데 최근에 인플루엔셜 출판사에서 새로운 번역과 함께 다시 출간되었습니다. 번역에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또 작가가 처음에 의도한 흐름을 따르기 위해서 각 파트 구성도 원서의 것을 그대로 따랐다고 하는데요. 나는 드라마를 봤으니까 내용을 다 알고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책을 꼭 읽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드라마를 방금 다 보고 왔거든요. 지금 영상 촬영하기 10분 전에 드라마를 끝내고 왔는데 드라마에는, 그러니까 지금 시즌 1에는 이 책 전체 분량의 한 3분의 1 정도밖에 내용이 들어가지가 않았어요. 소설에는 드라마에서 생략된 사건이나 인물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오고 또 내용도 촘촘하게 전개가 되기 때문에 드라마를 보신 분들도 책을 읽으신다면 내용을 더욱 풍부하게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뒤에서 조금 더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책의 저자 소개를 먼저 간단히 하자면 이민진 작가님은 1968년 서울에서 태어나셔서 7살 때 가족들과 함께 미국 뉴욕으로 가셨다고 합니다. 이후 대학에서 역사학을 공부하셨고 제1조선인의 삶에 대해 배우게 되면서 한인 디아스포라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 소설은 발표되기까지 거의 한 30년 정도가 걸린 셈이에요. 이야기에 대한 책상은 1989년에 얻었고 2002년에 조선계 일본인 아이에 대한 단편소설 모국을 발표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방대한 조사와 인터뷰를 통해서 이야기를 다시 쓰기 시작해서 2017년에 이 책이 출간된 거죠. 오랜 시간 이야기를 품고 또 공을 들여서 쓰고 고친 끝에 이런 대작이 탄생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럼 이제 소설의 줄거리를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설은 총 3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1부 고향, 2부 모국, 3부 파친코. 전체 소설의 가장 중심이 되는 인물은 선자입니다. 일제강점기에 부산 영도에서 태어난 선자는 하숙집을 하는 부모님과 함께 가난한 상황 속에서도 꿋꿋이 삶을 꾸려가는 그런 인물인데요. 아버지 훈이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나서도 어머니와 함께 하숙집을 계속 운영하면서 씩씩하게 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선자는 시장에서 우연히 생선 중개상 고한수를 알게 되고 둘은 사랑에 빠집니다. 이후 임신을 한 선자는 당연히 고한수와 혼인을 하게 될 줄 알았어요. 근데 뒤늦게 그가 사실 일본에 아내와 딸이 있는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자신이 선자와 아이의 삶을 책임지겠다라고 외치는 고한수의 곁을 떠납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막막해하던 선자의 앞에 마침 나타난 인물이 백이삭이라는 목사예요. 이삭은 일본에 있는 형네 집에 가려던 도중에 건강이 악화돼서 잠시 선자네 하숙집에 머물고 있던 참이었는데요. 이삭은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선자와 선자의 어머니인 양진에게 깊은 감사를 느끼고 자신이 선자의 뱃속에 있는 아이의 아버지가 되어주리라 다짐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혼인을 하고 함께 이삭의 형이 사는 일본 오사카로 떠납니다. 그때부터 이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강인하게 살아남아야 하는 새로운 삶이 펼쳐지는 거죠. 줄거리 소개가 꽤 길었죠. 놀라운 거는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이 1권의 절반도 채 안 되는 분량이라는 겁니다. 이후에는 선자와 그 가족이 조선인으로서 일본에서 지내며 겪어야 했던 수많은 일들이 펼쳐지고 그 이야기는 선자뿐만 아니라 선자의 아들인 노아와 모자수, 손자인 솔로몬, 그리고 고한수를 비롯한 수많은 주변 인물들로까지 이어지고요. 선자의 부모님 세대부터 시작해서 손자 세대까지 총 4세대에 걸친 이야기인 겁니다. 여기까지만 듣고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읽는데 시간이 꽤 걸리겠네, 4세대라니. 왜냐면 제가 처음에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이 책을 처음 알게 된 거는 외국 북튜브를 통해서였어요. 몇 년 전에 알게 됐는데 제목은 파친코인데 작가 이름은 분명 한국식 이름이고 근데 영어로 쓰였다?
그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읽어보고 싶기는 했는데 그들이 들고 있던 책 두께가 결코 뭐 얇지는 않아서 안 읽고 지금까지 미뤄두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책이 제 독서 슬럼프를 완전히 날려버렸다고.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페이지 터너라는 말이 딱 맞는 책인데요. 문장이 간결하고 술술 잘 읽히는 데다가 서사 자체가 굉장히 속도감 있게 전개돼요. 1910년대 일제강점기 조선부터 1989년 일본까지 80년에 가까운 역사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칫하면은 전개에 있어서 좀 루즈해질 수도 있고 중간에 길을 잃을 수도 있는데 이 책은 그러지 않습니다. 생략할 이야기는 과감하게 생략하기도 하고 인물들의 심리가 잘 느껴지면서도 또 동시에 너무 심파적으로 느껴지지는 않게 호흡을 정말 절묘하게 조절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책의 초반에 이제 선자와 고한수가 점점 가까워지면서 감정이 생기는 순간을 서술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선자는 멀어지는 한수를 지켜보다가 한수가 시야에서 사라지자마자 쪼그리고 앉아 빨래를 시작하려고 보따리를 풀었다. 선자는 더러운 윗도리를 꺼내 차가운 물에 담갔다. 모든 것이 달라졌다. 선자가 한수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모든 게 어떻게 달라졌다는 건지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고 모든 것이 달라졌다. 한마디로 깔끔하게 끝내는 서술. 이게 읽는 속도감을 높이기도 하지만 다음 페이지를 안 읽고는 못 베기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저도 정말 오랜만에 침대에 이렇게 배 깔고 누워가지고 이 책을 새벽까지 읽었어요. 졸려서 못 읽을 때까지 읽었거든요. 덕분에 짧지 않은 분량임에도 지치지 않고 몰입할 수 있었고 저는 이 두 권의 책을 거의 사흘 만에 다 읽었어요. 제가 독서 슬럼프를 한창 겪는 시기였음에도 그리고 논문을 같이 쓰고 있던 시기였음에도 저에게는 정말 적절한 시기에 만난 페이지 터너였습니다. 그럼 그 안에 담긴 인물들과 사건들은 어떨까요? 강인함이라는 단어가 딱 맞는 인물들이고 또 그런 삶인데요. 예상 가능하시겠지만 일본에서의 이들의 삶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일제강점기 때는 당연하고 일제강점기와 전쟁이 끝난 후에도 조선인에 대한 혐오와 편견 때문에 정말 많은 차별을 받았거든요. 개인적인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선자의 아들과 손자는 일본에서 태어나서 일본에서 자란 사람들임에도 계속해서 이방인 취급을 받았고 이들은 자신들이 조선으로 한국으로 간다 해도 그곳에서도 여전히 이방인 취급을 받을 것을 알았어요. 이렇게 어느 곳에도 온전히 속하지 못한 채 디아스포라의 상태에서 살면서 이들은 저마다 다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누군가는 자신이 조선인이라는 사실을 숨기거나 또 어떻게든 이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또 누군가는 어쩔 수 없지 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피부에 와닿는 차별을 인식하지는 못하기도 하고 이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과 선택을 지켜보면서 어디에서도 할 수 없는 간접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놀라웠던 점은 이 책을 통해서는 이제 조선에서 일본으로 건너온 선자의 삶도 체험해 볼 수 있고 일본에서 나고 자란 노아와 모자수의 삶도 체험해 볼 수 있고 일본에서 태어나서 이후 이전 세대의 가족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솔로몬의 삶도 체험해 볼 수 있다는 거였어요. 심지어는 고한수의 삶도 어느 정도는 체험해 볼 수 있었고 그간 다양한 책들을 통해서 다양한 간접 경험들을 해왔지만 이렇게 80년에 가까운 세월을 한국과 일본을 넘나들면서 무려 4세대에 걸친 다양한 인물들의 삶을 이토록 생생하게 동시에 경험해 본 적이 있었나 하면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한국에서 나고 자랐고 적어도 제가 한국 국적을 가진 국민이라는 사실에 의심을 품어본 적은 없어요. 국적에 관해서는 정체성의 혼란을 겪은 경험도 없었고 하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한 사람의 삶과 정체성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때로는 정말 복잡한 문제가 될 수 있는지를 조금이나마 깨달은 것 같습니다. 단지 힘든 삶을 살았구나 하고 안타까워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들의 경험이 삶의 어떤 순간들에서 그 미묘한 지점들을 만들어내는지 그것이 고향과 민족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형성하는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같은 거를 살펴볼 수 있거든요. 작가님 역시 이민 1세대라는 정체성이 자신의 관점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신 바 있고 특히 역사가 함부로 제쳐놓은 사람들의 이야기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라고도 말씀을 하셨대요. 일본 내에서 제일조선인에 대한 차별이 정말 오랫동안 이루어져 왔고 우리나라에도 제일조선인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은 충분히 알려지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문학을 통해서 그들의 이야기를 이토록 상세하고 생생하게 접한 것이 저는 사실 이번이 처음이기도 했고 정말 잊지 못할 경험이었고 그래서 여러분께 진짜 꼭 읽어보시라고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제목이 왜 파친코인가? 사실 저는 이 점이 책을 읽기 전에 가장 궁금했는데요. 파친코 하면은 떠오르는 게 이제 일본 애니메이션 같은 데서 본 장면들이 전부라서 제 머릿속에는 굉장히 어떤 정형화된 그런 이미지밖에 없었거든요. 읽어보실 분들을 위해서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이 소설에서 파친코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상징적인 공간으로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소설 안에서 이 공간은 당시 제일조선인이라는 이유로 원하는 직업을 선택할 수 없었던 이들의 현실을 반영한 공간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삶에 대한 강인한 의지와 또 어떻게 흘러갈지 알 수 없는 그 삶의 방향성 자체를 보여주는 공간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어떤 가치 판단의 대상으로만 볼 수가 없는 거죠. 한 줄로 요약되지 않는 이들의 삶 자체가 그 안에 들어있으니까 파친코의 왁자지껄한 소리와 구슬 굴러가는 소리, 화려한 조명 이런 것들을 이들의 삶과 나란히 놓고 좀 떠올려 보면 약간은 기묘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이 책을 읽기 전에는 저는 파친코라는 공간적 배경을 다룬 소설을 읽어본 적이 없어서 독특하네, 특이한 배경이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책을 읽고 난 뒤에는 어떻게 보면은 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공간이었다 라는 생각을 해요.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 책을 다 읽자마자 드라마도 보기 시작해서 영상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영상 촬영 한 10분 전에 8화 마지막 화까지 다 보고 왔는데요. 드라마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설에 나오는 모든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아요. 시즌2를 아마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은데 소설은 시간 순으로 전개가 되는 반면에 드라마는 1989년 현재와 또 과거, 선자가 젊었을 당시가 이제 수시로 교차되면서 진행되고 소설과 약간 디테일이 다른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드라마를 먼저 보신 분들도 이 책을 정말 새로운 시각으로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드라마를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이 책을 읽고 드라마를 보면 훨씬 더 내용을 수월하게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소설을 먼저 읽고 드라마를 보기 시작한 게 저에게는 좀 좋은 선택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소설을 안 읽은 상태에서 인물들의 관계나 혹은 사건의 배경이 되는 그런 이야기들 이런 거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드라마만 봤으면 사건들 사이의 여백을 따라가기가 조금 벅찼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말씀드렸다시피 드라마는 앞으로의 시즌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소설 내용의 전체의 한 3분의 1 그 정도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전체를 먼저 읽은 다음에 드라마를 본 게 정말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물론 선호하시는 방법으로 읽고 보는 게 가장 좋겠지만 저는 그래도 드라마를 보셨든 안 보셨든 이 원작 소설은 꼭 읽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에 대해서 제가 느낀 바도 너무나 많고 또 하고 싶은 말도 너무 많아서 영상 안에 꽉꽉 눌러 담으려고 노력하기는 했는데 아직도 정말 부족한 느낌이 드네요. 그만큼 이 책이 방대한 이야기와 또 복잡한 삶들을 다루고 있고 그것을 결코 잊지 못할 방식으로 풀어내고 있다라는 뜻인데요. 제가 이 책을 얼마나 추천하는지는 이 세 마디가 잘 표현을 해줄 것 같습니다. 첫째, 이 책은 앞서 말했듯이 저의 독서 슬럼프를 단박에 끝내버렸다. 둘째, 책을 읽자마자 입이 근질거리고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엄마를 붙잡고 그냥 이들의 역사를 줄줄 읊어버렸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너무 몰입해서 읽은 나머지 꿈에 고한수가 나왔다. 너무나 당황스럽지만 실제로 그랬고요. 이 정도로 이 책을 요약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요즘 제일 핫한 작품이자 우리 모두가 재출간을 기다려온 파친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왜 한국인 이야기를 쓰나요? 라는 질문에 작가님은 내게 한국인은 지적으로나 감성적으로나 깊이 있는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가치가 있는 이들이기 때문이라고 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말씀처럼 이 이야기는 역사에 기록되지는 못했지만 그 자체로 이미 주인공으로서의 삶을 꿋꿋하게 살아냈던 이들에 관한 기록이거든요. 이번 기회에 이 책을 읽게 되어서 너무나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고 여러분께 2번, 3번 정말 반복해서 추천하고 싶은 그런 책입니다. 제가 돈이 정말 충분히 있다면 이 책을 정말 많이 사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나눠주고 싶어요. 읽어보라고. 진짜 꼭 읽어보시기를 바랄게요. 그럼 저는 여기서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빠이! 이 영상은 인플루엔셜로부터 제작비를 지원받은 유료 광고 영상입니다.